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었을 때 골절에 대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다양합니다. 골절이 되면은 일단 그 치유된 과정이 일단 정상적으로 뼈가 이제 잘 붙는 것을 골유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자칫 정상적 골유합이 지연이 되면 해가지고 뼈가 서로 이제 붙지 않아서 오랫동안 지연이 된 것을 이제 지연유합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시간에 빨리 붙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뼈가 골절이 정상적으로 붙지 않고 어긋나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제대로 붙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긋나게 각을 이루어서 각 형성을 이룬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이 유합을 부정유합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이제 올바르게 붙지 않고 좀 어긋나게 붙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예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지속된 경우 이것을 불유합이라고 합니다. 아예 안 붙었다는 얘기죠. 지연유합 같은 경우에는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체질에 따라서 조금 늦게 일반적인 속도보다 조금 늦게 유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정유합과 이제 불유합이 되는데 이제 불유합 같은 경우는 아예 뼈가 안 붙으니까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이상 경과를 지켜보고 그래도 뼈가 아예 안 붙는 경우에는 골 이식 수술이라는 것을 합니다. 봉그래프트라고 하는데 골반에 있는 뼈를 떼어가지고 잘게 가루로 내가지고 뼈와 뼈 사이를 이제 이 가루로 이제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골을 이식에 해서 이제 유합을 시키는 겁니다. 이 불유합인 경우에 있어서 물론 맥브라이드 장애는 장애 평가 대상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최단 유합을 기다렸다가 유합이 아예 안 됐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리고 더 이상 안 되는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은 골 이식 수술을 시행을 한 뒤에 웬만하면 또 뼈가 붙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문제는 이제 부정유합입니다. 이제 뼈가 어긋나게 붙은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이제 뼈가 어긋나게 붙었으면은 뼈를 교정을 하면 되겠죠. 어긋나게 붙었으면은 다시 뼈를 수술을 통해서 뼈를 맞춰가지고 다시 핀을 고정해서 유합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정 수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완전히 굳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어긋난 경우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은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정상적인 뼈가 이렇게 일자 형태로 이렇게 유합이 되면 관계없지만 이것이 어긋나게 되면은 이 길이보다는 조금 줄어들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축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정상적 유합된 상태보다는 조금 휘게 되면은 이 각도에 따라서 다리 길이가 조금 또는 팔 길이가 조금 이렇게 단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어린애의 사고의 경우에 골 성장판 손상이 된 경우에 추후에 이런 단축이 오는 경우들이 있고 또 성인이 하더라도 골유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부정유합 상태에 이대로 방치돼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다리가 길이가 단축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단축과 각형성 부정유합이라고 했죠. 이게 대한 이제 장애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다리가 단축되는 것을 검사하는 방법이 스캐노그램이라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길이를 측정을 하는데 이 길이 측정하는 것이 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깨에 있는 견갑골이라고 있습니다. 이 견갑골이라는 것은 팔 뒤쪽에 이제 우리 견장하죠. 어깨 이 뒤에 있는 넓적뼈가 있습니다. 넓적뼈에 톡 튀는 이 견봉극이 있습니다. 견봉극이라는 이 부위가 있는데 견봉극부터 해가지고 또 손바닥에 가장 큰 것이 중지죠. 중지의 끝 이까지의 길이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길이하고 다친 팔의 길이를 재서 이 길이의 차이가 몇 센치냐, 몇 인치냐를 가지고 이제 장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골반 쪽에 톡 튀는 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골 위쪽 앞쪽에 있는 극이다 해서 전상 장골극이랍니다. 발목에 우리가 복숭아뼈라고 그러죠. 복숭아뼈의 안쪽 내과라고 합니다. 견골 내과라고 그러는데 복숭아 안쪽 뼈까지 그 길이를 재서 반대쪽에 다친 길이와 정상 길이 차이 이것을 가지고 단축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제 장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축의 정도에 따라서 장애가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유합 뼈가 어긋나게 붙었을 때 어긋나게 붙은 각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장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부정유합과 단축 장애를 두 개 있을 때 두 개를 같이 병합해서 장애를 인정을 안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 평가는 단축이 있고 부정유합이 있으면은 이게 어긋남을 인해 가지고 다리 길이가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중복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중복해서 보상되는 게 아니고 둘 중에서 한 가지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축이 있으면 단축, 그 다음에 각형성의 장애 둘 중에서 높은 장애 하나를 장애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맥브라이드 장애는 장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단축 장애도 인정하고 각형 장애도 인정을 하는데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 개를 같이 장애가 있더라도 두 장애를 같이 병합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높은 장애 하나를 인정한다 하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골절이 있을 때 유합에 대한 형태, 그 다음에 단축 장애와 각형성 장애에 있어서 어떻게 장애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